네, 방금 소개받은 이병남입니다. 오늘 첫 강연 여러분들한테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추진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2월에 저희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그다음 신용정보법 세 개의 법이 데이터와 관련된 법들이 한꺼번에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오프라인 그리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고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이제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 이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와 방통위의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의 상거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기능이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을 해서 지금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가장 작은 기구, 그리고 지금 현행 중앙행정기구로서는 막내로서 약 1년 6개월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그때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신용정보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과 그다음에 신용 부분에서의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신용법에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 강화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개정하자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즉 차기 입법 과제로 여야 간의 합의에서 이제 유보가 된 거고, 특히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능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 규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즉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규제에 대한 이원적인 규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대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통합을 함으로써 특히 이제 어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즉 온라인 사업자들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이중 규제에 대한 규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현실과 괴리된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합의에서 유보됐던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반영해야 됐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이제 2차 개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2020년 12월 23일 날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그리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입법 애교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21년 1월에 4차 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이 있었습니다. 4차 해커톤에서 동의제도 개선과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한 어떤 시민단체 그리고 산업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마이데이터 사업의 거버넌스는 독립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그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 애고 기간 동안에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공식적인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4월 달에는 국무조정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제처 법안 심사 그리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작년 9월 29일 날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법안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호법 2차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 시대의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정보법에는 본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지금 보장이 돼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 부분에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약 53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금융 부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지난 한 100일 정도 마이데이터 본격 추진된 100일 정도 지나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런 발표를 하셨죠.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이 초기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전송 요구가 대상이 되는 정보, 지금 신용 정보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금 전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금 신용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정보가 다른 분야로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측면에서도 금융 부분에만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원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라든가 어떤 그다음에 통신 정보라든가 유통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성이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이라는 어떤 개별법에 그런 어떤 데이터 이동이 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지금 이제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이제 도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정보 주체가 요청에 의해서 본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자신과 제3의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례에서도 지금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제 어떤 정보 주체 A가 B라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B보다는 C가 훨씬 더 나은 어떤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 B사보다는 C사가 훨씬 더 저렴하게 저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지금 사실은 B에서 C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되면 본인이 요청에 의해서 B사에 있는 나의 개인정보가 C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C사로부터 제가 신규 서비스를 쉽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전송 요구권과 관계된 것은 지금 쓰고 있는 통신 3사의 번호 이동이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로서 전송 요구권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계랑 이제 시행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 그리고 전송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될 것인가, 그리고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 즉 전송을 하는 주체와 수신하는 주체를 어떻게 범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계랑 지금 또 전문가들과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조실 규제심사 단계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사업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갖자라는 어떤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저희 부칙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제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되게 되면 지금 보다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측면도 굉장히 정보 주권도 강화되지만 새롭게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그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 이동권이라고 많이 이제 언론에서 표현들 하는데요.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국내 입법례를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저희 법보다 먼저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사실은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그 정보 집중, 그다음에 어떤 정보의 독과점에 대한 그 어떤 그 시장의 그런 어떤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그 집중이 되는 개인정보 집중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고 유럽 명내에 있는 어떤 데이터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GDPR에 일반적인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에 이미 본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돼서 지금 금융 부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럽의 GDPR과 신정법에 있는 본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과 지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모든 분야의 어떤 데이터가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송 요구가 대상이 되는 정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본인이 스스로 우리가 서비스를 가입할 때 우리 그 정보 주체가 동의에 의해서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이행을 할 때 또 본인에 관한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하죠.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적법 처리 요건이 다양한 그 어떤 요건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어떤 동의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전 동의에 의한 엄격한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그 동의를 체크를 하죠. 그다음에 사업자들도 본인의 입증 책임, 개인정보 수집한 어떤 입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동의를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은 계약을 체결 이행을 할 때는 제가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때는 내 개인정보를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가 제공받겠다. 그러면 저의 집 주소, 그다음에 제가 한 달 이용료에 대한 어떤 제 계좌 정보, 그리고 제 이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그 사업자한테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 약관이죠. 약관에 의한 표준 약관에 의하면 또 거기에 다 저희 개인 정보를 거기다 서명하면서 다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또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통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 성명, 주소, 뭐 통장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이런 걸 또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중적으로 우리 정보 주체들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개정안에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이제 동의를 이런 계약을 체계 이행할 때는 추가적으로 개인 정보를 동의에 의해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가 정보 주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할 때 필수적인 정보들은 그냥 그 동의 없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 대신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의무가 사업자한테 부담하게 되고 최소한의 개인 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 선택 동의, 필수 동의라는 항목으로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필수 동의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선택 동의만 남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정보 주체들은 보다
내가 사실은 뭐 선택 필수 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카카오톡을 우리나라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내가 동의를 안 하고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카카오톡이라는 제가 특정한 뭐 회사를 언급해서 뭐 그런 뭐 특별한 저희 상업적인 목적은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우리 정보 주체들이 내가 이 서비스를 꼭 필수적인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의를 사업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제 개인 정보를 또 수집 동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꼭 필요한 개인 정보 위에도 광범위하게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저희 법이 개정이 되면 해결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에 의해서 제가 제공한 거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제공한 개인 정보들이 정보 주체의 요청에 의해서 B사업자에서 C사업자로 또 B사업자에 있는 정보를 본인 자신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으로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송이 되고 있는 정보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와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제공한 정보 외에도 공공기관이 법령상 소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보 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인 목적에 저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전송이 대상이 되는 정보로 저희들이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평원이라든가 건강보험 건보라든가 이런 본인이 이제 제공하지 않았지만 어떤 공공기관들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수집되는 그런 개인정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전송이 대상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이동이 될 거고 그 분석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제도 개선인데요.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특히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망법에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즉 온라인 사업자들은 지금 법에 의하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동의를 안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온라인 사업자, 오프라인 사업자 구별을 합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모두 다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다 온라인 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들이 다 모두 온라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우리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어떤 엄격한 사전 동의에 의해서 다 불필요하게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수집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정보 주체한테 또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자한테도 불편하고 정보 주체 입장에서도 제가 또 동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저희 이해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수 동의는 다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 동의할 때 내가 이 서비스를 만약 선택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면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자한테도 불편하고 그리고 정보 주체 개인한테도 불편한 그런 어떤 동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이행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 체결 이행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을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그런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사업하는 사업자 측에서도 편리하게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정보 주체 입장에서도 형식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동의는 없어질 거고 선택 동의만 남을 거기 때문에 정보 주체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선택 동의 사항을 확인하고 나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이제 동의를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를 저희가 도입했는데요.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것은 AI 등 어떤 그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뭐 사실 자동화된 의사 결정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뭐 저도 특정한 은행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 AI 챗봇에 의해서 제 신용 등급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통장의 그 금리가 얼마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기계가 이미 선택을 해주는 거죠. 저의 등급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뭐 지점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는 것을 뭐 지점에 가서 확인해라. 아니면 입증을 해서 신용 등급을 바꾸라. 이런 얘기가 그 뭐 저한테도 계속 그 정례적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채용 단계에서도 지금 저 비대면 그런 어떤 채용 과정에서 그 인공지능에 의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개인이 자기가 충분하게 그 입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소명기를 갖지 못했다. 이런 그 이의 제기도 하고 했고 또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의 순발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업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게임 같은 걸 주어지고 그 게임의 그 시간 내에서 얼마만큼 그걸 그 응시생들이 잘 그 적응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그 직무 수행 능력에 필요한 그 어떤 그 테스트인지도 또 의문이 됐던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이 완전히 배제된 어떤 자동화된 어떤 기계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어떤 권리라든가 본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이제 우리 법에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국가로부터 어떤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신청을 합니다. 그런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소득 수준이 이 정도고 또 나는 부양가족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국가로부터 지금은 어떤 단기간에 사회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기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본인의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인간이 그 개입하지 않는 자동화된 결정권에 대한 거부권을 이제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 요구권 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거부권, 그다음에 이의제기권을 이제 그 보장을 우리 법에 개인정보법에 그런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그 정보 주체 권리에 이제 국내 입법례인데요. 제가 그 좀 전에 이제 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GDPR에 일반적 권리에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에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에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신정법에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법에도 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세 가지 그 어떤 법 체계에서 좀 차이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GDPR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프로파일에 대한 거부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정보법에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 이의제기권과 설명요구권만 보장이 되어 있고 거부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거부권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부권은 인간이 개입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권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그 이원화된 규제 정비와 신기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로 그대로 물리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온라인 사업자,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이중 규제가 그런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 개인정보 유노출이 있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가 온라인 사업자인지 오프라인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법의 규율이 다릅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수범자인 사업자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 위원회도 굉장히 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그런 어떤 그 이중 규제를 그 완화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특례 규정들을 정비하고 일반 규정으로 통합해서 이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그 개념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으로는 이제 그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든 오프라인 사업자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로 규정을 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특례를 어떻게 그 정비됐냐면 뒤에 나올 텐데요. 저희가 큰 원칙을 두 가지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강하게 보호한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를 한다라는 게 두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특례 규정들 지금 왼쪽에 있는데요. 그 특례 규정들을 일반 규정이랑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규정,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만 제공하던 일부 규정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는 규정도 저희들이 확대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들은 저희들이 삭제 내지는 완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그 영상 처리 기기에만 이제 CCTV라고 하는 고정형 영상 처리 기기만 이제 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기술에 따라서 뭐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이런 어떤 움직이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CCTV는 앞에 게시판이 있죠. 어떠한 목적으로 그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뭐 방법 목적이라든지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 게시판에 이제 이어서 개인 정보들을 이제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되는 거죠. 그 뭐 CCTV 지나가면서 본인이 그 CCTV가 본인들한테 이거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CCTV의 일정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밑에 게시판에 누가 CCTV를 설치하고 어떤 목적으로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요 게시판만 있으면 지금 이제 고정 영상 정보 처리기기들은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동형은 그러면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규제 샌드박스나 어떤 특례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을 드론으로 어떤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하려면 다 정보 주체들한테 개별적인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일반 규정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불합리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이동 영상 정보 처리 기기도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 그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 규정으로서 모든 정보 주체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면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 관련 기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저희들이 담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영상 정보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업무용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촬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둬서 그 어떤 그 업무 목적으로 뭐 드론을 촬영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그 어떤 개인 영상 정보들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국외 이전하는 방식도 저희 다양화했는데요. 지금 이제 통상 이슈에서 항상 요새는 개인 정보에 관련된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그 어떤 선진국들로부터 어떤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걸 체결할 때 디지털 통상 이슈로서 개인 정보의 어떤 역에 관한 이동에 관한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 정보가 역에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역에 이전에 대한 그 엄격한 동의에 의한 이전을
그 어떤 국제법과의 상호 운용성들을 어떤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역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정안에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의 GDPR 적절성 결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유럽으로부터 저희들이 GDPR의 적절성 결정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과 동일하거나 유럽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EU 국가에서 수집하는 EU 회원국들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동의 없이 우리나라로 그 유럽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과 동일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고, 이런 동일하다는 그 인정을 받음으로써 유럽에서 수집하는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우리나라로 추가적인 동의 없이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있는 권리를 저희들이 확보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역외 이전에 대해서 동의 외에도 뭐 우리나라가 적적성 결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받은 인증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도 역외로 추가적인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더 개인정보가 더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사실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이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신용정보를 잘 보시면요, 그게 어떤 나라로 가냐면 어떤 정보는 저 남미로 가요. 특히 그 보험에 관한 그 개인정보가 역에 전하는 경우 보면 남미로 갑니다. 과연 남미가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상당수 많은 정보도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업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지만 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절대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동의가 아니라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리 국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절한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이동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내 정보가 그 해외로 역외로 이전돼서 뭐 전 세계로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닐 거다라는 생각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행법은 엄격하게 개인정보 처리자와 취급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게 되면 굉장한 그 형벌이 다른 어떤 형법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뭐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어떤 처벌적 처벌 규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그 벌금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형벌 규정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벌금형이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 받고 나오거나,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해서 뭐 징역형의 그 선고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투자에 비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개인정보 취급하는 사람이 벌금형이나 받고 그거로 이제 사실 무마하면 되니까, 사업하는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다 과감한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 걸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 돈을 뭐 몇십억을 들여서 그래서 투자를 더 해야 돼? 그냥 혹시 재수 없게 걸리면 취급자가 벌금형 내면 되고 내가 그냥 너가 보전해 줄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지나친 형벌 규정은 완화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갖고 가는 사업자한테는 경제적 제재를 저희들이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전반적인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형벌 중심에 있던 그 벌을 경제벌로 저희들이 대규모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정보는 사실은 우리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기업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것은 분쟁조정 제도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정보가 유노출돼서 내가 피해를 받아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근데 과연 내가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해서 20만 원 받기 위해서 아무리 소액 사건이긴 하지만 그 소액 심판을 해서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에 정한 분쟁조정제도가 사실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조정제도를 좀 더 실질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이번에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데이터 선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된 그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그 규정들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3장에서 7장이 전면 배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히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추가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도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침해 조사라든가 제재 기능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했고요. 이런 제가 좀 설명드린 이런 개정안들이 이제 향후에 지금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데 그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곧 이제 여야 간의 그 논의를 통해서 곧 금년 안에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된다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어떤 이중 규제 문제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경제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